이상하게 돈을 벌면 벌수록 생활은 더 지독하고 비참하게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텅 빈 냉장고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죠.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가득 채워두었던 식재료는 온데간데 없고 말라비틀어진 멸치볶음 한 통과 씌어버린 김치 조각뿐이었어요. 분명 어제 대형마트에서 카트가 넘치도록 장을 봤는데 그 많은 고기와 과일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유나는 자신의 주식 계좌를 확인해 보았어요. 화면 속 숫자는 어제만 해도 1,000만 원의 수익이 더 늘어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식탁 위는 갈수록 초라해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소고기도 사고 전복도 샀는데 다 어디 간 거야? 유나는 냉장고 구석구석을 뒤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문자 메시지를 알렸어요. 카드 결제 승인 문자였죠. 국민카드 45만 3천 원 승인. 안마의자 렌탈 12월분. 화면을 바라보는 유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어요. 안마의자라니요. 자신은 그런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경조차 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도연의 목소리가 한가롭게 들려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나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맛있는 거 없어? 유나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차갑게 물었어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예요. 그런데 도연 씨, 이 문자 뭐예요? 안마의자 렌탈비가 왜 내 카드에서 나가냐고요. 도연은 퇴근 후에 여유를 만끽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러고는 오늘 회사에서 팀장에게 실적 칭찬을 들었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유나의 질문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늘 팀장님이 그러시더라. 이번 분기 실적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나 곧 승진할지도 몰라. 근데 여보, 요즘 반찬이 왜 이래? 사람이 밖에서 돈 벌고 들어왔으면 좀 제대로 된 걸 먹여야지. 맨날 김치찌개에 멸치뿐이야?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며? 그 말에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돈을 벌면 뭐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당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안마의자 당신이 샀어요? 도연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래?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집에 놔드린 거야.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당신은 친정 부모님한테는 더한 것도 해주고 싶어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이 정도도 못 해줘?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친정 부모님이요? 우리 엄마는 나 고생한다고 반찬까지 해서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상의도 없이 내 카드로 이런 큰 돈을 긁어요? 45만 원이 애 이름이에요? 유나의 외침에 도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아, 너 말 다 했어? 부부 사이에 무슨 상의가 필요해. 내 카드는 지금 한도가 다 차서 안 긁히니까 그런 거 아니야. 보너스 나오면 갚는다니까 왜 이렇게 징징대? 정말 정 떨어지게 할래? 저녁 식사 내내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유나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수기 렌탈 비용이었죠. 유나는 젖은 손을 대충 닦고 거실로 달려가 도연의 눈앞에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이건 또 뭐냐고요? 정수기 27만 원? 우리 집에 정수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건 대체 어디서 결제된 거냐고 묻잖아요. 도연은 태블릿 PC를 보며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 알칼리 정수기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하길래 하나 놔드렸어. 효도하는 게 뭐가 나빠? 네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한다고요? 지난달에도 아버님 제사 비용 전부 내가 냈고 시누이 가방도 당신이 내 카드로 사줬잖아요. 왜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된 카드를 당신 마음대로 쓰냐고요. 유나가 소리를 지르자 도연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부부 사이에 무슨 동의가 필요하냐며 유난 떨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날 밤 유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천하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서재로 향했죠. 컴퓨터를 켜고 지난 몇 달간의 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안마의자 렌탈료 45만 원, 정수기 27만 원, 이름도 모를 건강식품 정기배송 38만 원. 뭐야, 이건 또 백화점 결제 250만 원? 스크롤을 더 내리자 눈을 의심케 하는 내역이 하나 더 발견되었죠. 명품 브랜드의 가방 결제 내역이었어요. 그때 도연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고 뭐해? 남편 잠도 못 자게 컴퓨터 소리는 왜 이렇게 커? 유나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이 가방은 또 누구 거냐고요. 250만 원. 내 생일에는 길가에 파는 10,000원짜리 장미 한 송이 던져주더니 이건 누구한테 바친 건데요? 도연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우리 미정이가 저번에 생일이었잖아. 오빠 노릇 좀 하느라 하나 사준 거야. 올케 언니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정이가 얼마나 명품 좋아하는데. 당신처럼 촌스럽게 꽃 한 송이에 만족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아가씨가 명품을 좋아하면 아가씨 돈으로 사라고 하세요. 왜 내 돈으로 생색을 내냐고요. 그리고 여기 안마의자. 이거 계약 기간이 왜 60개월이에요? 총액이 2,700만 원? 유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식어갔지만 도연은 끝까지 당당했어요.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다니까. 5년 동안 조금씩 내면 큰 돈도 아니잖아. 네가 주식으로 버는 돈에 비하면 껌값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너 돈 좀 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도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당신 카드로 안 하고 꼭 내 카드를 쓰냐고요. 결국 도연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내 카드는 이미 한도가 꽉 찼다고 몇 번을 말해. 시댁 식구들 챙기고 나 밖에서 사회생활 하느라 다 썼어. 네 카드는 한도가 넉넉하길래 좀 쓴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진짜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도연의 카드 내역을 몰래 확인해 보니 온갖 유흥비와 시댁 식구들의 뒤처리를 하느라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경제적 갈등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공모하여 유나의 피땀 어린 수익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유나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결심했어요.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당신들이 내 돈을 우습게 본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게. 유나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고 차가운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남편 도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아침을 먹으며 말을 걸어왔죠. 오늘 엄마 댁에 좀 들르자. 김장김치 담갔다고 가져가라고 하시네. 당신도 김치 좋아하잖아. 유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어요. 시댁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지만
김치를 핑계로 부르는 시어머니의 부름을 대놓고 거절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유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지만요. 오후 2시경 시댁 현관 앞에 도착한 유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문 옆으로 정체 모를 택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정말 사람 키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마치 물류 창고를 방불케 하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죠. 그때 시어머니 옥선이 현관문을 활짝 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유나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도연이는 차 세우고 바로 올라오니 유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서려다 발밑에 놓인 택배 송장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거기에는 소름 돋는 날짜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12월 3일, 4일, 그리고 5일. 유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어요. 바로 12월 2일이 자신의 주식 수익금 정산일이었거든요. 유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웬 택배가 이렇게 많아요? 집 앞에 발 디딜 틈이 없던데요. 이게 다 뭐예요? 그러자 옥선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 홈쇼핑 보니까 아주 좋은 침구 세트가 나왔더라고. 원래는 300만 원도 넘는 건데 이번에 특별 할인해서 180만 원밖에 안 하길래 얼른 샀지. 완전 이득 아니니? 이런 건 돈 버는 거야. 유나는 기가 막혀 박스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180만 원이 이득이라니요. 어머님, 180만 원이 싸게 나온 거라고요? 이게 정말 이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원래 300만 원짜리라니까? 너도 참 깐깐하게 군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옥선은 당당하게 말하며 거실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유나는 박스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할인가가 얼마든 상관없이 결국 내 주머니에서 180만 원이 나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거실로 들어가니 시누이 미정이 소파에 거만하게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엊그제 유나의 카드로 긁은 그 2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보물처럼 놓여 있었죠. 올케 언니 왔어요? 근데 김치 받으러 온 거면 헛걸음했네. 엄마가 주변 사람들한테 벌써 다 나눠줘서 우리 먹을 것도 안 남았거든요. 그냥 오빠 얼굴이나 보고 가요. 미정은 고개도 들지 않고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유나는 황당함에 실소가 터져나왔죠. 김치를 가져가라고 불러놓고 정작 줄 김치가 없다니 이건 명백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때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이구, 내 아들 왔니? 어서 와라. 배고프지? 엄마가 너 제일 좋아하는 한우 갈비찜 해놨다. 어서 식탁으로 앉아. 옥선의 목소리는 유나를 대할 때와는 온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도연은 신이 나서 식탁으로 향했고 유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주방 구석구석을 훑었죠. 식탁 위에는 고급 건강식품 박스들이 군대 행렬처럼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홍삼, 프로폴리스, 오메가3까지 전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프리미엄 제품들이었죠. 어머님, 건강식품을 정말 많이 드시네요. 이것들도 다 새로 사신 거예요? 유나의 물음에 옥선은 자랑스럽게 박스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더라. 먹고 나니 무릎 통증이 싹 사라졌어. 내가 좋다고 하니까 미정이도 피부 좋아지라고 몇 박스 챙겨줬지. 우리 아들도 좀 가져가고. 엄마, 저 이거 먹고 피부 진짜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다 어디 거냐고 물어보고 난리예요. 역시 비싼 게 값을 한다니까요.
미정이 옆에서 얄밉게 맞장구를 쳤어요. 유나가 슬쩍 박스 뒷면을 확인하니 매월 자동 배송, 월 38만 원이라는 정기결제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죠. 어머님, 이거 정기 배송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응, 그게 일일이 주문하는 것보다 더 싸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평생 먹어야 할 건데 싸게 사는 게 장땡 아니니? 옥선은 태연하게 말하며 갈비찜을 도연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어요.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머님, 이거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거 아세요? 제 동의도 없이요.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뚝 끊기고 싸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옥선은 기분 나쁘다는 듯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유나를 빤히 쳐다봤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 챙기는 게 당연한 도리지. 그까짓 돈 몇 푼 가지고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유세를 떠는 거야? 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니? 당연한 도리가 아니에요. 이건 제 피땀 어린 돈이에요. 왜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카드를 마음대로 쓰시냐고요. 유나는 단호하게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미정이 비아냥거리며 끼어들었죠. 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오빠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 대접받을 자격 충분하시거든요.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자격이요? 그렇게 자격을 따지고 싶으면 아가씨 카드로 결제하면 되잖아요. 왜 아가씨 효도를 내 카드로 생색 내냐고요. 유나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미정은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라 입만 뻥긋거렸어요. 도연이 황급히 나서며 유나의 팔을 잡아 끌었죠. 유나야, 제발 그만해.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돈 얘기는 나중에 집에서 하자고. 망신? 지금 누가 누구 망신을 시키는 건데. 당신, 내 주식 수익 정산일이 매달 2일인 거 어머니랑 올케 언니한테 다 말했지? 그래서 날짜 맞춰서 쇼핑하게 만든 거잖아.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택배 송장 날짜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옥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걸 신경 써서 샀어. 다 우연이지. 우연요? 12월 3일, 11월 3일, 10월 3일. 어떻게 매번 내 정산일 다음 날에만 택배가 쏟아지냐고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유나는 폰 화면을 옥선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어요. 옥선은 고개를 휙 돌리며 소리쳤죠.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네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는데 제 카드를 긁으세요? 도연 씨한테 들었든 아가씨한테 들었든 다 한통속이잖아요. 유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미정은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진짜 몰라요. 오빠가 그냥 사도 된다고 해서. 모른다고요? 그럼 오빠한테 언니 이번 달 수익 얼마래? 라고 매달 물어본 카톡은 뭔데요? 내가 단톡방 다 확인했어. 유나의 폭로에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옥선은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소파로 쓰러지는 신용을 했고 도연은 유나를 억지로 현관 밖으로 밀어냈죠.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 쓰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나가. 책임? 당신들이 내 인생 망친 거나 책임져. 이제 단 한 푼도 내 돈에 손 못 댈 줄 알아. 유나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서재 금고를 열었죠. 통장과 카드를 전부 꺼내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가운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는 절대로 안 당해. 당신들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줄게. 유나는 통장들을 금고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어요. 도연이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번호로 말이죠.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댁과의 냉전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옥선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죠. 휴대폰 화면에 뜨는 시어머니 세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유나의 가슴은 울렁거렸어요. 유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너라. 도연이랑 같이 와서 저녁 먹자고 미리 연락했다. 유나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는 뚝 끊겨버렸어요.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유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퇴근하고 돌아온 도연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도연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어머니가 먼저 부르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리셨나 보네. 당신도 오늘 가서 애교 좀 떨고 그래. 알았지? 퇴근하고 바로 갈게. 저녁 6시 시댁 식탁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야들야들하게 쪄낸 한우 갈비찜부터 전복죽, 달콤한 냄새가 진동하는 LA 갈비까지. 평소 명절 때보다 훨씬 호화로운 상차림이었죠.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하셨어요? 유나가 놀라서 묻자 옥선은 평소와 다르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손 좀 써봤다. 어서 앉아라. 식탁 한쪽에는 시누이 미정도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그녀는 이번에 새로 산 게 분명한 400만 원은 좋기 넘는 명품 가방을 식탁 의자 옆에 툭 내려놓으며 거만하게 인사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오빠도 어서 앉아. 여기 갈비 진짜 맛있어. 식사가 시작되자 옥선은 오로지 아들 도연의 밥그릇에만 고기를 얹어주며 챙기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이거 먹어봐라. 엄마가 너 좋아하는 부위로만 골라서 사왔다. 고생이 많지? 도연은 신이 나서 고기를 입에 넣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하지만 유나는 그 화려한 음식들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져 선뜻 젓가락이 가지 않았어요. 식사가 반쯤 지났을 무척 유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식사 중에 죄송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옥선은 오물오물 밥을 씹으며 눈만 치켜떠 유나를 바라보았죠.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어머님, 앞으로 큰 지출하실 때는 저한테 먼저 꼭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 카드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제 자산 관리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예고 없이 큰 돈이 빠져나가면 곤란해서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미정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고 도연은 국그릇을 입에 데려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죠. 옥선은 아무 말 없이 유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천천히 반찬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어요. 대답 대신 침묵으로 무시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였죠. 어머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유나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부르자 옥선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음식만 씹어 삼키기를 반복했어요. 보다 못한 미정이 비아냥거리며 먼저 입을 뗐죠. 언니,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네. 오늘 엄마가 언니 생각해서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주셨는데 굳이 지금 그런 돈 얘기를 꺼내야겠어요? 나중에 오빠랑 따로 말하면 되잖아요. 나중이 언제인데요?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는 제 이름으로 된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생겼어요. 아가씨도 그 가방 내 카드로 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유나의 단호한 태도에 도연이 당황하며 유나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야, 너 미쳤어? 여기서 왜 이래? 일단 먹고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하지만 유나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도연을 쏘아보았죠. 왜요? 내 돈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왜 장소랑 시간을 따져야 하죠? 당신 어머니가 내 돈을 쓰시는 건 시간 장소 안 가리고 하셨잖아요. 그때였어요. 옥선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쾅 소리가 나게 내던졌어요. 그래, 내가 네 돈 좀 쓴 게 그렇게 죽을 죄냐? 며느리가 벌어온 돈 좀 썼다고 지금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부라려? 도둑 취급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동의 없이 제 카드를 긁으시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제 돈이니까요. 제가 잠도 안 자고 주식 공부해서 벌어들인 제 재산이라고요. 옥선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돈? 그 돈으로 지금 누구 집에서 밥 처먹고 있는 거야. 이 집도 이 음식도 다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유지되는 거야. 어디서 감히 주인 행세를 해?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도연 씨 월급으로는 이 아파트 관리비 내기도 벅찬 거 모르셨어요? 제가 번 돈으로 대출 갚고 당신들 생활비까지 대고 있었다고요. 유나의 폭탄 발언에 옥선은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어요. 미정이 달려와 옥선을 부축하며 유나를 잡아먹을 듯 째려봤죠. 언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요?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정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가정교육? 남의 주머니 털어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교육보다야 내가 받은 교육이 100배는 낫겠네요. 상처는 저도 받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 돈 쓰는 당신들 정말 소름 끼쳐요. 옥선은 분에 겨워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이 버릇 없는 것,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아들 옆에서 당장 꺼지라고. 네 돈? 그래, 네 그 더러운 돈 다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니, 유나가 말이 좀 심해서 그렇지 진심은 아닐 거예요. 도연이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유나는 이미 결심이 선 듯 차갑게 신발을 신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제 진심 맞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나갈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제가 나가는 순간 이 집의 모든 비용은 끊길 겁니다. 안마의자, 렌탈료, 정기배송, 건강식품, 그리고 카드값까지 전부요. 유나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가서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하고 소리치는 옥선의 비명이 들렸지만 유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유나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유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의 시계는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시댁을 박차고 나온 이후로 유나는 집안에서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남편 도연이 옆에서 무슨 말을 걸어도 어떤 짜증을 내도 그저 네 아니면 알겠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죠. 도연은 그런 유나의 태도를 보며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드디어 이 여자가 기가 꺾여서 항복했다고 착각한 것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나 요즘 기력이 없네.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식탁에 차려뒀으니 드세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내일은 엄마한테 전화 좀 한 통 해봐. 요즘 어머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당신이 싹싹하게 잘못했다고 빌면 다 풀릴 일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도연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거실 소파의 대자로 뻗어 텔레비전을 켰어요. 유나는 주방 불을 끄며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쏘아보았죠. 속으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마음껏 착각하고 즐겨도 그 평화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유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공인인증서를 실행했죠. 화면 가득 뜨는 자동이체 목록들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안마의자 렌탈료, 정수기 관리비, 이름도 모를 고가의 건강식품 정기 배송비까지 유나는 망설임 없이 하나하나 클릭하며 해지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해지 사유란에는 단호하게 적었죠. 명의자 본인 동의 없는 부정계약 및 무단결제. 다음 단계는 보안 강화였어요. 도연과 공유하던 모든 은행 사이트의 공동인증서를 폐기하고 오직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았죠. 비밀번호 역시 도연이 절대 짐작할 수 없는 조합으로 바꿨어요. 쇼핑몰에 저장된 카드 정보부터 배달 앱에 등록된 결제 수단까지 유나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죠. 이제 내 돈은 나만 볼 수 있어. 당신들이 빨대 꽂고 빨아먹던 그 구멍, 내가 직접 막아버렸으니까. 유나는 매일 밤 도연이 잠든 틈을 타 조금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모든 짐이 사라지면 눈치를 챌까봐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자신의 옷들부터 하나둘씩 정리했죠. 고가의 화장품, 결혼 전부터 소중히 아껴온 액세서리,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던 주식 서적들. 박스에 담긴 짐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차 트렁크로 옮겨졌어요. 도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퇴근하면 여느 때처럼 집안일이 되어 있고 저녁상이 차려져 있으니 유나가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밥을 먹다 말고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일 주말인데 엄마 댁에 같이 가자. 엄마가 당신 보고 싶다고 하시네. 가서 사과도 좀 드리고 김치도 다시 받아오자고. 유나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채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안 갈래요. 혼자 다녀오세요. 왜 또 그래? 아직도 뒤끝 있게 굴 거야? 엄마도 며칠 동안 생각해 보시더니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나한테 슬쩍 후회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 정도면 사과하신 거나 다름없어. 유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서늘한 눈빛에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죠. 반성이요? 후회요? 어머님이 정말 미안해 하신다면 왜 제 휴대폰에는 사과 문자 한 통 없나요? 남편인 당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셔야죠. 아니, 어른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먼저 전화를 해. 당신이 가서 멍석을 깔아드려야 사과를 하실 거 아니야. 안 가요. 사과는 문자로든 전화로든 직접 받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 얼굴 볼 일 없어요. 도연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밥그릇을 밀어냈어요. 알았어. 당신 정말 독하다, 독해. 내가 혼자 가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시댁으로 출발하자마자 유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거실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안마의자부터 해결해야 했죠. 렌탈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 지금 당장 회수 요청합니다. 명의자 본인 동의 없이 남편이 무단으로 계약한 물건이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습니다. 위약금이요? 무단명의 도용으로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가져가시죠. 상담원은 당황한 듯 했지만 명예 본인의 강력한 요구에 곧 회수 일정을 잡았죠. 주방의 고급 정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나는 차례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카드로 결제되던 모든 렌탈 가전들을 취소시켰어요.
공기청정기부터 침대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건 시댁에 설치된 물건들이었어요. 옥선이 그토록 자랑하던 시댁의 안마의자와 알칼리 정수기. 유나는 상담원에게 시댁 주소를 불러주며 회수 신청을 완료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 방문해서 다 떼어가세요. 계약자가 해지한 거니 거부해도 강제로 수거해 가시면 됩니다. 유나는 메모장에 회수 날짜를 적어 넣고 달력을 펼쳐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다음 주 화요일 이사. 이미 회사 근처에 자기 명의로 된 깔끔한 오피스텔을 구해둔 상태였죠. 보증금부터 복비까지 도연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주식 수익금으로만 해결한 온전한 자신의 공간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드디어 렌탈 회사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거실에 안마의자가 빠져나가고 주방에 정수기가 철거되자 집안은 휑한 기운이 감돌았죠. 퇴근하고 돌아온 도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야? 안마의자 어디 갔어? 정수기는 왜 없어? 도둑이라도 든 거야? 유나는 부엌에서 차분하게 물을 썰며 대답했어요. 도둑은 무슨? 내가 회수시켰어요. 내 명의로 된 물건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뭐? 회수? 당신 미쳤어? 멀쩡하게 잘 쓰던 걸 왜 마음대로 치워? 잘 쓰던 게 아니라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내 이름 팔아서 들여놓은 거잖아요. 시댁에 있는 것들도 월요일이면 다 회수될 거예요. 어머님께 미리 귀띔이라도 해드리는 게 좋을걸요?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우리 엄마 성격 몰라? 그거 다 가져가면 엄마가 가만히 계실 것 같아? 당장 취소해. 어서. 싫어요. 제 이름 도장을 마음대로 찍은 대가는 치러야죠. 그리고 하나 더, 내일부터 내 카드로 결제되던 모든 정기 배송도 끊길 거예요. 당신 어머니랑 시누이가 먹던 그 비싼 영양제들, 이제 당신 돈으로 사들이세요. 유나의 서늘한 경고에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뻥긋거렸어요. 그날 밤 유나는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옷장에는 도연의 옷들만 덩그러니 남았고 주방 도구들도 유나가 직접 사온 것들만 박스에 담겼죠. 내 것만 가져간다. 당신들한테 줄 건 단 한 푼의 돈도 단 하나의 물건도 없어. 유나는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며 조용히 응조렸어요.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기생충들을 도려내는 수술이었죠. 다음 주 화요일 유나는 마지막 박스를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집을 나섰어요. 이제 지옥에서 비명을 지를 차례는 그들이었으니까요. 김포공항 출국장. 유나는 캐리어를 끌면서 게이트 앞에 섰어요. 제주도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오는 전율이었죠. 일주일만. 오직 나만을 위해서 혼자서 쉬는 거야. 유나는 작게 중얼거리면서 대기석에 앉았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뒤처리를 하느라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폰을 꺼내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려는 찰나였어요. 주머니 속에서 발작하듯 진동이 울려 퍼졌어요. 남편 도연이었죠. 유나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차갑게 비웃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날카로운 문자 알림음이 고요한 공항 대기석에 울려 퍼졌죠. 당장 전화 받아.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급하다고. 유나는 문자를 읽고 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번엔 시누이 미정이었어요. 유나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경고를 해줄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죠. 왜요? 공항이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요.
언니, 지금 어디야? 미쳤어? 지금 엄마 카드가 막혔는데 백화점 계산대 앞에서 망신당하고 있다고. 미정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백화점에서 망신을 당하든 말든 그건 아가씨랑 어머님이 해결할 일이죠. 무슨 상관이냐고? 언니가 일부러 막은 거 아니야? 지금 당장 풀어.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일부러 막은 게 아니라 내 카드를 내가 정리했을 뿐이에요. 남의 지갑 가지고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했나 본데 이제 그 놀이 끝났어요. 유나의 단호한 말에 미정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진짜 이러는 거야? 오늘 엄마 건강식품 정기 결제일인 거 몰라? 그거 안 들어가면 배송 끊긴단 말이야. 그리고 내 가방 할부금은 어떡하라고. 그럼 아가씨 카드로 결제하세요. 아니면 그 잘난 오빠한테 사달라고 하든가. 현금이 없으면 물건을 사지 말아야지. 왜 남의 돈에 이래라 저래라 해요? 현금이 어디 있어? 언니가 그동안 다 내줬으면서 왜 갑자기 이래? 이거 언니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책임?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 도용해서 쓴 사람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끊어요. 나 비행기 타야 하니까. 유나가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도연에게서 다시 불통이 튀듯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도연의 첫마디 역시 안부나 사과가 아니었어요. 오직 돈 때문이었죠. 왜요?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난리라도 났나요? 그게 아니라. 아니, 맞아. 결제가 하나도 안 돼. 왜 카드를 막은 거야? 말도 없이 이러면 사회생활하는 내가 뭐가 돼? 내 카드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당신 사회생활을 왜 내 카드로 하는데? 당신들이 내 돈 쓸 때 나한테 미리 상의 한마디라도 했냐고. 그건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엄마랑 미정이 지금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 당장 전화해서 풀어줘. 일단 오늘만 넘기자, 응? 싫어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한테 공짜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없을 테니까. 유나는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독설과 애걸이 섞인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건강식품 38만 원 결제 좀 해줘. 제발. 정수기 렌탈비 막혀서 독촉 문자 오잖아. 안마의자 회수팀 왔다는데 엄마 완전 뒤집어지셨어. 당장 연락해. 유나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동안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금액들을 계산해 봤어요. 건강식품, 정수기, 안마의자. 한 달에 고정적으로 110만 원. 그게 오늘 한꺼번에 막힌 거였죠. 기생충들에게 공급되던 숙주의 피가 끊긴 셈이었어요. 유나는 폰을 가방에 넣고 탑승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였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죠. 시어머니 옥선은 끝까지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도연과 미정을 앞세워 며느리를 닥달할 뿐이었죠. 체면 때문이겠지. 며느리한테 고개 숙여 부탁하는 건 죽어도 싫은 거야. 옥선은 며느리의 돈은 탐나면서도 며느리에게 굽히는 건 돈보다 더한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었죠.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 자리에 앉은 유나는 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오르는 순간 유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을 맛보았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진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 도착해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 짐을 푼 유나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시원한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죠.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었구나. 지옥 같은 비명소리가 안 들리니까 살 것 같네. 폰 진동도 돈 내놓으라는 재촉도 없었어요. 유나는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악몽도 가슴 답답함도 없는 완벽한 안식이었죠. 반면 같은 시각 서울의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옥선은 거실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며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렸죠. 저 버릇없는 년이 감히 시어머니 카드를 막아? 내가 지를 어떻게 대했는데. 엄마, 진정하세요. 오빠가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내 할부금 어떻게. 미정은 옆에서 제 걱정만 하며 발을 동동 굴렀고 옥선은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도연이 이 멍청한 놈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그년 머리채라도 잡아서 데려오라고 해. 하지만 도연도 미정도 유나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폰은 꺼져 있고 비밀번호를 바꾼 집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옥선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 유나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유나에게 사과할 생각 따위는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편안한 생활이 망가진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할 뿐이었죠. 어디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오기만 해봐라. 내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옥선은 이를 갈며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지만 이미 유나의 지갑은 굳게 닫혔고 복수의 파도는 시댁 식구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사흘째 되던 날 유나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파도가 밀려왔지만 유나의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정했죠. 그녀는 남편 도연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작성해 전송했어요. 오늘부로 내 모든 계좌와 카드의 가족 사용을 영구 중단합니다. 더 이상 내 돈에 손대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의 구구절절한 설명도 비굴한 변명도 필요 없었죠. 하지만 문자를 보낸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도연에게서 발작하듯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죠. 아, 서윤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계좌 사용 중단이라니 제정신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올 듯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나는 아주 담담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글자 그대로예요. 내 돈, 내 계좌, 내 카드. 이제 당신들 단 한 푼도 못 쓴다고요.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어떻게 마누라가 남편이랑 시댁을 이렇게 한순간에 배신해. 너 진짜 미쳤구나? 가족이요? 가족이 제 동의도 없이 제 주머니 털어서 명품 사고 효도 생색 내나요? 가족이 며느리한테 당장 나가라고 비명을 지르나요? 그쪽들이 먼저 나를 가족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가족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 그건 엄마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셔서 그런 거잖아. 진짜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어? 도연의 뻔뻔한 변명에 유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해준 것뿐이니까. 나 지금 제주도예요. 찾을 생각 말고 당신들 앞가림이나 하세요. 제주도? 혼자?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당장 비행기 타고 올라와. 지금 카드 결제 안 돼서 미정이랑 엄마 난리 났단 말이야. 난리 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에요. 아주 평화롭고 좋네요. 유나는 도연의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려 집안의 모든 공과금과 자동이체 목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심지어 도연과 미정의 통신비까지 전부 윤아의 계좌에서 기생충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것도 당신 명의로, 저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공과금 납부자 명단에서 윤아의 이름은 깨끗이 지워졌어요. 다음은 보험이었죠. 윤아가 매달 거액을 내며 유지하던 종신보험의 수익자가 도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윤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곧장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수익자를 친정 엄마로 변경해 버렸죠. 수익자 변경 완료됐습니다. 고객님. 상담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윤아는 남편의 이름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둘 삭제되는 과정을 즐겼어요. 시댁의 각종 경조사비와 명절 비용을 위해 설정해둔 자동이체까지 전부 해지하자 비로소 정산이 끝난 기분이었죠. 같은 시각 서울의 시댁에서는 옥선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하소연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니, 글쎄 며느리라는 년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망을 갔어. 카드도 다 막아버리고 연락도 안 돼. 이런 배은망덕한 물건이 어디 있니? 어머, 정말요? 요즘 애들이 무섭다더니 진짜네. 버릇을 아주 잘못 들였어요. 친척들의 동조에 옥선은 신이 나서 윤아를 천하의 몹쓸 년으로 만들며 입에 거품을 물었죠. 하지만 그녀의 큰 소리와 달리 거실 한쪽에서는 신우이 미정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카드 명세서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번 달 결제 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 언니 카드로 긁으려던 가방 할부금까지 다 내 카드로 넘어왔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명품 가방, 신발, 아이 영어 학원비까지 합치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녀는 옥선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못 내면 나 신용불량자 돼.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네 카드는 네가 알아서 내야지. 나도 지금 정숙이랑 안마의자 뺏기게 생겨서 죽을 맛인데. 옥선은 단칼에 거절하며 미정을 밀쳐냈어요. 미정은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질렀죠. 엄마, 엄마가 사달라고 한 화장품이랑 영양제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 엄마가 쓴 것도 많은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해? 그건 네가 효도한다고 준 거잖아. 준 사람이 돈을 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도연이한테 빌려달라고 해. 미정은 결국 오빠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욕설뿐이었어요. 오빠, 나 이번 달 카드값 좀 5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너 미쳤어? 나 지금 윤아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랑 가스비까지 내가 독박 쓰게 생겼어. 나도 죽겠으니까 그만 좀 볼까. 도연은 전화를 쾅 끊어버렸고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윤아의 지갑을 화수분처럼 쓰며 즐겼던 호화로운 생활의 대가가 독촉장으로 변해 돌아오고 있었죠. 다음 날 카드사에서는 미정에게 한도 초과와 결제 독촉 전화를 퍼부었고 그녀의 우아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어요. 제주도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닫은 윤아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켜며 창밖을 보았어요. 이제야 내 인생에 정확한 경계선이 생겼네. 그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비명 섞인 전화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숫자가 그리고 텅 빈 그들의 통장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윤아는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을 만끽하며 다음 단계의 복수를 조용히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그들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제주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윤아는
회사 근처에 마련한 새 오피스텔에 완전히 정착했죠. 비록 예전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오로지 윤아의 숨결과 취향으로만 채워진 온전한 안식처였어요. 혼자 차려 먹는 밥이 이렇게 달 줄이야.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롭네. 윤아는 작은 1인용 식탁에 앉아 보글보글 끓인 김치찌개를 마주했어요. 식탁 위에는 찌개 하나와 김치 한 접시뿐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화려한 사내 진미를 넘기던 그때보다 수만 배는 더 풍족한 기분이었죠. 그때 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역시나 남편 도연이었죠. 윤아는 전화를 받는 대신 차분하게 문자 메시지만 확인했어요. 당신 알고 있어? 엄마 요즘 대외 활동 다 접으셨어. 이번 주 친척 모임도 안 가신다네. 집안 경조사도 전부 빠지겠다고 선언하셨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인 거 알아? 윤아는 문자를 읽고는 헛웃음을 지으며 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돈줄이 끊기니까 그놈의 대단한 체면도 유지가 안 되나 보네. 옥선은 늘 친척 모임이나 계모임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나타나 제일 먼저 계산대를 향하던 사람이었어요. 며느리 돈으로 생색을 내며 우리 아들이 잘 벌어서 이 정도는 우습다라고 길을 살리던 그녀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허세를 뒷받침할 윤아의 카드가 없으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버린 것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시댁의 거실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옥선은 빛바랜 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미정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엄마, 이번 주 이모 생신 파티 있는 거 잊으셨어요? 사촌들도 다 모인다는데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안 가. 몸도 쑤시고 기운도 없어. 그냥 너나 다녀와라. 옥선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미정은 답답한 듯 다시 물었죠. 지난주에도 제일 친한 친구분 아들 결혼식 안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엄마 무슨 일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자존심 상하게 언제까지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아, 돈이 있어야 얼굴을 들고 나가지. 빈손으로 가서 무슨 망신을 당하라고. 너도 그래. 카드값 독촉 전화 온다면서 무슨 모임 타령이야. 옥선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미정은 깜짝 놀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정적이 감돌았고 옥선은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내던졌죠. 며칠 뒤 참다 못한 친척 이모가 옥선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대체 요즘 왜 그래? 전화도 안 받고 모임에도 얼굴을 안 비치니 사람들이 다 걱정하잖아. 아유, 그냥 환절기라 그런지 몸이 좀 안 좋네. 나중에 좀 나아지면 연락할게. 옥선은 대충 둘러대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모의 질문은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근데 언니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 유나 말이야.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내가 건너 듣기로는 유나가 짐 싸서 나갔다던데. 언니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소문이 파다해. 순간 옥선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그냥 잠깐 머리 식히러 여행 간 거야. 옥선은 바득바득 우겼지만 이모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죠. 여행을 한 달 넘게 혼자 가? 언니 세상에 비밀은 없어. 그날 생신 잔치 때 있던 사람들 입이 얼마나 가벼운데. 언니가 며느리한테 내 집에서 꺼져라 했다며? 그 집 명예 유나 거라며? 사람들 사이에서 언니 지금 제정신 아니라고 소문 다 났어. 옥선은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였어요.
우아하고 인자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던 옥선의 실체는 며느리 돈 뜯어 쓰다 내쫓은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낙인 찍히고 있었죠. 도연 역시 회사에서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동료들이 슬슬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식기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선배,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부인분이랑 별거 중이신가요? 제 친구가 선배님 사촌동생이랑 아는 사이인데 어머님이 부인분을 내쫓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도연은 먹던 밥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그냥 고부간에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 조만간 다 해결될 거야. 도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후배의 눈빛에는 이미 동정심이 서려 있었죠. 회사에서 효자 타이틀로 이미지를 관리해온 도연에게 이 소문은 치명적이었어요. 며느리의 재산을 가로채려다 실패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니까요. 그 시각 유나는 친정 엄마와 따뜻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눈물을 찔끔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 오늘 저녁은 뭐 먹었니? 엄마가 좋아하는 밑반찬 좀 해서 보낼까? 유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답장을 쳤죠. 응, 엄마. 나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먹었어. 걱정하지 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번 주말에 집에 갈 테니까 엄마표 된장찌개 해줘. 친정 엄마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며 유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기생을 허락하며 얻는 가짜 평화보다 홀로 서서 지키는 이 고요함이 수백 배는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분노도 미움도 이제 다 사라졌어. 남은 건 오직 나 자신뿐이네. 시댁이라는 거대한 족쇄에서 벗어난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유나만의 인생, 그 빛나는 이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남편 도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나는 떨리는 심호흡을 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수락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전화했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이 남았나요? 유나의 차가운 질문에 도연은 잔뜩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나야, 제발.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전화로 끝낼 일은 아니잖아. 아니요. 만날 필요 전혀 없어요. 용건이 있으면 지금 전화로 하세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응? 도연의 비굴한 매달림에 유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다시 시작한다고요? 뭐요? 당신 어머니랑 시누이가 내 지갑을 자기들 것처럼 휘두르던 그 지옥 같은 일상으로요? 아니면 내 피땀 어린 돈을 우습게 여기던 그 뻔뻔한 생활로 돌아가자고요? 도연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내가 확실히 막을게. 이번에 엄마한테도 아주 단단히 말해뒀어. 앞으로는 절대 당신 카드에 손 안 대겠다고 약속도 받았단 말이야.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말로 해서 될 사람들이었으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겠죠. 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 모든 자산은 나만 관리해요. 당신이나 시댁 식구들의 지출에 내 돈은 단 한 푼도 보탤 생각 없어요. 그러자 도연의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지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선을 그어? 사람이 정이 없어, 정이. 유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응수했죠.
내가 너무해요? 10년 동안 내 동의도 없이 내 돈을 물 쓰듯 쓴 사람들이 나보고 정이 없다고요? 당신들한테 가족은 뭐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쓰는 자동 인출기인가요? 나는 당신들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돈줄이었을 뿐이에요. 도연은 할 말을 잃은 듯 거친 숨소리만 내뱉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이미 변호사 선임 끝냈고 재산 분할 명세서도 다 작성했어요. 조만간 법원에서 서류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유나의 단호한 선언에 도연은 대답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유나는 멀어지는 통화음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숨을 토해냈죠. 드디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날 저녁 시댁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죠. 옥선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도연과 미정을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그 버릇없는 것이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단 말이냐? 도연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네, 엄마. 유나가 마음을 완전히 굳힌 것 같아요. 이제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옥선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죠. 쯧쯧, 역시 근본이 안 된 물건이었어. 시어머니가 좀 훈계했다고 집을 나가더니 결국 가정을 파탄내는구나.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난리를 쳐? 엄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유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도 없이 너무 많이 쓴 건 맞잖아요. 도연의 소심한 반박에 옥선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어요. 뭐가 무리해. 내가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내 건강 챙겨서 너희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필요한 것만 산 건데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시어머니 건강 챙기는 게 죄냐? 당연한 도리도 모르는 저런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미정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언니 동의는 좀 받았어야 했어요. 지금 내 카드값도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너까지 왜 이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 이 집안의 기강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구먼. 옥선이 길길이 날뛰던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평소 모임에서 제일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죠. 옥선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밝은 척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순자니? 웬일이야? 옥선아, 이번 주 토요일 부부 동반 모임 있지 않았지? 내가 호텔 뷔페 예약해뒀어. 너 이번에 며느리가 해준 명품 가방 들고 나올 거지? 순간 옥선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임에 나갈 품위 유지비는커녕 당장 생활비조차 바닥난 상태였거든요. 아,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이번엔 그냥 너희끼리 다녀와. 어머, 지난번에도 안 나왔잖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소문이 좀 안 좋게 돌아서 걱정돼서 그래. 너희 며느리 유나가 집 나갔다며? 내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쫓았다는 소리가 파다하던데. 친구의 적나라한 물음에 옥선은 숨이 턱 막혔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오해라고. 유나가 잠깐 친정 가서 쉬는 거야.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오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봤다는데 무슨 오해니? 옥선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했다더라. 며느리 덕에 호강한다는 소리 듣더니 결국 그렇게 사람을 버리니? 다들 내 전화 피하더라. 옥선은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전화를 던지듯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것들이 감히 나를 비웃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옥선은 분을 참지 못해 소파 쿠션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히스테리를 부렸지만 이미 그녀의 추락한 명예는
회복될 길이 없었어요. 미정은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엔 빨간 딱지가 붙을 듯한 카드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어떻게? 이번 달 결제일이 내일인데. 오빠도 돈 없다 그러고 엄마도 나 몰라라 하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미정은 명세서를 부여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나의 카드로 돌려막기하며 화려하게 치장하던 껍데기뿐인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한 달 뒤 유나는 법원 정문 앞에 섰어요. 마지막 조정을 마친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죠. 도연은 변호사와 함께 나오며 유나를 끝까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유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마지막까지 너 정말 너무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라졌죠.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조정 결과 유나는 결혼 전 자산과 스스로 일군 수익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고 도연의 터무니없는 재산 분할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거든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유나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끝났다. 이제 정말로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났어. 그녀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주식 계좌를 확인하자 숫자로 이루어진 그녀의 노력이 아름다운 수익률로 응답하고 있었죠. 이제 이 돈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아무도 생색낼 수 없는 오로지 유나만의 결실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죄책감이나 불안감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가장 통쾌한 해방,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자존감을 되찾은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